연료전지는 그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 또는 반응물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서 반응 생성물이 연속적으로 시스템 바깥으로 제거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연료인 수소와 탄소가 연료전지로 공급되며 내부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타입에 따라서 반응물로는 전기 열뿐만 아니라 물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또한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단일셀을 적층하게 되는데요. 이를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생성되는 열을 관리하는 열교환 장치들을 포함한 시스템을 밸런스 오브 플랜트, BO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과 BOP를 결합한 장치를 퓨어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연료전지는 위 장비들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구분은 크게 작동 온도에 따라서 혹은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PEMFC의 전해질은 액체가 아닌 고체 고분자 중합체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소형화가 필수적인 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연료전지,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이라고 해서 SOFC라고 하는데, 다른 연료전지와는 달리 총매층 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OFC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용한 연료전지인 경우에는 빠른 시동과 높은 동적 성능,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작동 온도도 낮고 오염물의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유닛의 발전기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백금이라고 하는 고가의 촉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나 황이 촉매를 도핑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SOF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고효율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높은 작동 온도와 낮은 동적 성능으로 인해서 시동 성능이 상당히 길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료에 따른 CO2 배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 발전소 등 대형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SOFC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연료전지 모두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화학적 공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확장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개별 연료전지 셀은 적층이 가능하고요. 더 큰 시스템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거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